강재인은 보람이가 죽은 김도희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재인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더는 이 집에 머무는 것이 도의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기던 그녀는 김도윤과 마주쳤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네. 보람이한테 미안해서요. 도윤 씨도 그동안 고마웠어요. 김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그녀를 지켜봤지만 지금의 강재인은 상처 입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뺑소니범이 있는 병원의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낮은 힐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뺑소니범은 고개를 들었고 그 앞에는 모자를 눌러 쓴 강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살벌했습니다. 뺑소니범은 불편한 듯 몸을 일으키려다 말았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강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전 이미 경찰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세리는 그의 침대 옆으로 성큼 다가와 조용히 손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당신 가족의 평안이야. 뺑소니범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대신 입 다무세요. 괜히 입 열었다가 병원 침대에서 죽는 꼴 볼 수도 있어요. 강세리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날카로웠습니다. 뺑소니범은 손에 들린 봉투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말하려고 했습니다.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그 말에 강세리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뺑소니범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아들 아직 학교 다니죠? 부인도 아직 병원비 걱정 많다고 들었어요. 생각 잘하세요.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 가족이 평범하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다 잃을지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그 말만 남기고 강세리는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뺑소니범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땀이 맺힌 손으로 무겁게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강재인은 다시 뺑소니범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 강재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이의 눈망울이 떨리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재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이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말거라. 너가 무슨 죄가 있니? 생긴 것도 잘생겼는데 착하기까지 하네. 그 순간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뺑소니범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의 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강재인이 돌아간 후에 침대에 누워있던 뺑소니범은 조용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그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그 여자분 다시 봤어. 강재인 씨. 뺑소니범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지? 자기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인데 남의 아이를 먼저 위로하더라.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 이제는 못 보겠어. 이렇게 매일 숨죽이며 사는 거. 강세리 씨 그 사람 돈은 많이 줬겠지. 근데 여보, 우리 진짜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 당신 나보다도 더 괴로운 거 알아. 매일 잠도 못 자고 벌벌 떨고. 하지만 여보, 강재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면 용기 내서 바로잡자. 적어도 그 엄마한텐 진실이라도 돌려줘야 하지 않겠어?
뺑소니범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옆 조명 아래 그의 눈가엔 조용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는 인적이 드물었고 간호사 스테이션 너머로 복도 CCTV에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 뺑소니범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갑자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이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왔고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입 다물고 꺼져라. 그 순간 병실의 형광등이 번쩍이며 켜졌고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환자 습격입니다. 빨리 보안팀 호출하세요. 의료진이 몰려들었고 뺑소니범은 팔에 멍이 들고 얼굴 한쪽이 찢어진 채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조치가 끝나고 병실의 고요가 다시 찾아오자 그의 아내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누가 그런 거야? 뺑소니범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면을 쓰고 있었어. 얼굴은 못 봤어. 그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부릅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냥 겁주려던 것도 아니었어. 나를 죽이려 했어. 아내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 뺑소니범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세리야. 분명히 그 여자야. 나한테 사고 지시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입 막으려고 날 죽이려는 거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출동하여 병실 주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강재인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를 찾아가 책상에 두 손을 올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은호의 뺑소니 사고. 그 진실을 꼭 밝혀야겠습니다. 그때 그녀는 대기실 쪽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강세리였습니다. 강세리는 경찰관과 작게 속삭이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평소의 그녀보다 훨씬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강세리가 왜 여기에? 강재인의 눈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해서. 그때 뺑소니범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재인은 전화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뺑소니범은 의외로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씀드려야겠어요. 저에게 그 사고를 지시한 사람. 강세리 씨였습니다. 강재인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증거는요? 이거요.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세리와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녀의 범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에게 자료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정의롭게 처리해 주세요. 결국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였고 강세리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던 날 경찰서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그곳에 있던 노숙자가 갑자기 강세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것, 우리 은호를, 우리 손주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려내. 은호를 살려내란 말이야. 노숙자는 눈이 벌개진 채 강세리의 머리채를 움켜잡았고 경찰이 말릴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강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비틀거리다 결국 순순히 경찰차에 실려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강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고였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황기찬.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강재인의 완벽한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